미국에서 비자 하나 받으려 그러면은 비자피만 1억 5천만 원이다. 내가 연봉을 1억을 받아. 실제로 연봉 1억의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정말 계산 간단하게 하면은 연봉을 2억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거지. 환장하는 거죠. 성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일단 H1B 비자가 문제인데 이 근로자들이 이 비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잽싸게 지금 외국으로 나가다가 다시 지금 미국의 회사들도 이 사람들 지금 저 외국 나갔다 영영 못 들어온 수가 있겠다. 그래서 냉큼 들어와. 지금 네가 거기서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당장 미국행 비행기를 타라. 이렇게 돼 있는 다급한 지금 미국 기업계 그리고 또 노동계의 다급한 모습 있고요. 이거를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돈과 무질서, 케이어스는 그냥 단순한 무질서 이상의 완전히 그야말로 대혼돈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비자피가 $1,000였어요. $1,000에서 지금 10만 달러가 된 거예요. 100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1,000 그러면은 $1,000 그러면 얼마야? $1,000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근데 10만 달러 그러면은 한 1억 5천 되는 거죠. 1억 5천만 원. 와, 씨. 아니, 미국에서 비자 하나 받으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 자, 그럼 비자피만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컨대 월급은 내가 연봉을 1억을 받아. 근데 비자피를 1억 5천을 내야 돼.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또 생활 물가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 실제로 연봉 한 1억의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계산 간단하게 하면은 연봉을 2억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거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던 기업들로서는 갑자기 1억 원 주던 사람한테 2억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멘붕이고 기업이 만약에 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1억 원 받던 이 사람은 이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야. 그 사람대로 지금 멘붕인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 요거 좀 환율에 좀 더 정확히 하면 이제 1억 4천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발표할 때 이 양반이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죠. 보면 이제 그 미국의 그 경제 쪽으로 말하면 이제 크게 세 사람이 나오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차분하고 뭔가 일 처리가 좀 꼼꼼하고 뭔가 이렇게 좀 탁탁탁탁 자연스럽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러트닉은 뭐 일하는 거 보면 좀 선벙선벙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번에도 보면 이 양반이 아니 1억 4천 이것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대 6년짜리거든요. 매년 갱신할 때마다 1억 4천씩 묻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진짜 돌겠는 거지. 6년을 일하면 여기에 박아야 되는 돈이 10억이 넘잖아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래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그거 새로 신청한 사람한테만. 그래서 갱신은 해당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백악관에서 상무장관이 발표한 거를 백악관에서 상무부에서 그 잘못 알고 얘기한 거고 얘들이 상무부에서 하는 일이 되게 어색한 게 처음에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래가지고는 상호관세 우다다다 발표할 때도 트럼프가 들고 있던 판넬에 있는 숫자하고 나중에 그 자료로 낸 숫자하고 달랐잖아요. 뭔가 좀 이거 굉장히 그 미국의 운명과도 상관이 있는 중요한 일들을 얘들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뭔가 좀 대충대충의 순벙순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래는 상무부에서 발표한 게 맞는데 발표하고 났더니 이게 일이 너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약간 좀 달래는 거죠. 일회성이다. 한 번만 내는 거다. 한 번만. 갱신할 때마다 매번 내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워 담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비자를 내주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그럼 이 사람은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외를 만들겠다까지. 뭔가 좀 이게 여론을 반영한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수정인지 아니면 애시당초에 러트닉이 삽질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좀 일처리가 처음부터 꼼꼼하지 않았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처음부터 요걸 두고
트럼프 지지층 내에 어떤 그 약간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이 전통적으로 이제 백인에 그다음에 블루 칼라인데 지금 실업자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인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등에 업은 이제 그야말로 마가 직방 세력들, 이 사람들하고 약간 나중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합류한 사람이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는 H1 비자를 오히려 더 확대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전문직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 힘이다. 이게 미국의 경쟁력이 이들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 양반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양반들이 보기에는 경쟁력을 만들고 나발이고 가네, 뭔 놈의 그런 일자리 있으면 미국 사람한테 주지 왜 비자 그렇게 줘가면서 외국 사람을 써야 될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다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 본다 그러면은 H1B 비자라는 거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 문과생들은, 문송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고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쪽이에요. 제가 약한 부분들, 제가 잘 못하는 거. 과학, 기술, 공학은 아닌데 수학은 전 조금 합니다. 문과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연간 한 8만 건 정도 나가고, 참고로 한국인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2,000명 안팎 정도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걸로 취업도 되고 그 다음에 연장도 돼요. 그리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민 문제가 되게 첨예하지만은 그 이민 문제 안에서도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민은 일단 이건 노땡큐인데 그래도 고급 두뇌는 필요해. 그래서 고급 두뇌를 막 끌어들이려 그러다가 그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일이 더 커진 이런 케이스고, 고급 두뇌는 하여튼 뭔가 좀 성장 동력으로서 데려오려는 노력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순다르 피차이, 이 이름만 들어서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름만 들어서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CEO입니다. 구글은 참고로 창립자 2명이 대외적으로 직접 경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다른 전문 경영인들이 따로 좀 있죠. 이 양반들, 그 다음에 사티아 나델라, 이 양반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은 빌 게이츠의 후계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CEO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죠? 라마스와미.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그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랬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제 내년에 11월 선거에서 지금 오하이오 주지사 나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제도약을 준비하는, 이 양반들 역시도 그러니까 약간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컨대 이제 피차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H1B 비자로 취업을 했다가 이제 구글에 합류를 해서 이제 CEO까지 올라온 케이스고,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유학생 부부였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 H1B로 와서 미국에 정착을 했고, 그 상태에서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인으로 이 양반은 태어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양반의 탄생 과정에 H1B 비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니 해도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H1 비자 확대를 주장했던 이유가 본인이 그 수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뭔가 혁신의 주역들이 전부 다 이걸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 산업이라고 하는 데들, 실리콘밸리니 스타트업이니 이런 데들은 다 얘들 없으면 굴러가질 않아요. 요즘에 미중 갈등이 이제 무역 갈등인데 첨단 기술 대결도 있잖아요. 지금 AI 갖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반도체니 AI니. 여기에 이제 첨단 기술 인력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인데 얘들 들어오지 마라? 거의 뭐 칼싸움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손목을 자기가 자르고 있네? 미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의 관세라는 정책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는 똘똘하지 못한 정책이다. 그건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실행을 하잖아요. 그 왜냐? 실제로 미국 안에서의 목소리는 좀 다르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가
빅마우스예요. 목소리가 커요. 일단 백악관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의 대표격이 이제 스티븐 밀러,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인데, 사실은 이번에 그 조지아 공장에서 그 우리 한국인들 덮친 케이스도 이 양반이 이제 아이스에다가, 이민단속국에다가 하루에 3,000명씩 잡아들이라고 지침을 그냥 하도 세게 주니까 이 양반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리수 던졌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이게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두 명은 이제 트럼프의 마가 이론에 어떻게 보면은 이론가이기도 하고 플러스 확산가, 빅마우스이기도 하는 두 명이 있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하고 로라 루머라는.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 트럼프 1기 때는 아예 백악관 안에까지 잠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정부 직함을 갖고 일하는 건 조금 체질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2기에서는 백악관에 못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트럼프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배넌하고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웬걸. 그 다음에 뭐 수시로 만나가지고 맨날 밥 먹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보수 쪽에는 거기에 딱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 누가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계열로 치자 그러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에요. 김어준이고 유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수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마땅히 안 떠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문제이기도 하겠다. 어쨌거나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쭉 불러들었죠. 이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봐봐라, 쟤들 데려다가 쟤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구경꾼인 우린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구글 CEO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세계 최고의 갑부 일론 머스크에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미국 애들이 잡았어야 될 자리를 왜 외국 사람들한테 퍼다 주고 있는 거야? 결국 이게 신흥재벌, 얘들이 이제 신흥재벌이라고 번역을 하고 올리가르히라고 여기에 이제 괄호치고 썼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올리가르크가 과두 정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옛날 유럽 정치 스타일로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공개적으로 얼굴 드러내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는 지들끼리 다 잊혀먹는 애들, 요런 이미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지들끼리 다 잊혀먹는다, 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은 실제로 내가 실업자다, 그러면 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됐지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은 그 양반은 싸게 막으면은 따귀 한 대 맞는 거고, 비싸게 맞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일을 치를 수도 있죠. 그런 아주 그냥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한테 쟤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맞아,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저놈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이제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까지 이제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예뻐했고, 일론 머스크랑 막 같이 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 집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때 플로리다 트럼프 집에서 거의 한 몇 달 살았잖아요. 그럼 같은 집에, 아무리 그 집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30평짜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한 집에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마주쳤겠냐고. 밥을 몇 끼를 같이 먹으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텐데, 이 현실적인 힘이라는 거, 이 빅마우스들의 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빅마우스를 누를 수 있는 최고의 빅마우스가 트럼프 자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권력자 입장에서 사실은 좀 약간 가오 빠지는 모습이기도 할 거고, 이제 정부적인 판단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런 빅마우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야죠. 오히려 이용을 당하면 안 되죠. 근데 요 관계를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대통령 만들어줬거든? 그러면서 막 이거저거. 예컨대 로라 루머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인사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쳐요. 로라 루머 때문에 쫓겨난 사람도 많고, 로라 루머가 꽂아준 사람도 많고, 이러면 사실은 거의 이용 당하는 측면까지 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들의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좀 그래도 써먹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좀 거래의 관계 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지들이 직접 뭔가 좀 권력을 누려보겠다, 그리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이제 권력자가 얘들 더 이상은 못 두겠다 그러고 이제 쳐내죠. 그게 이제 권력 내부의 투쟁,
으로 불거지고 그게 보통 정권 임기 중에 어느 시점에 보통 그게 일어납니다. 그 시점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면 말기적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저도 굉장히 주목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조만간에 그런 종류의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이용하고 서로 이용하는 거래의 관계인 것 같은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지금도 몇 가지 사인들이 있잖아요. 권력자가 당대표는 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빅마우스가 아니야 얘야 그랬더니만 빅마우스가 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력자 자, 특정인들을 거론하는 것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권력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속이 상하겠어요. 열 좀 받죠. 저는 그 열받음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당장은 빅마우스가 필요해서 두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권력자와 빅마우스 간의 싸움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얘들 무리수라고 제가 보기엔 보여요. 빅마우스가 무리수 두면은 권력자들한테 쫓겨나는 게 순서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